자, 우리 먼저 간단하게 수열의 극한 기본 개념 확인하고 문제 풀이할게. 우리 오늘 수특은 그냥 2단계, 3단계 위주로 계속 풀고, 알겠지? 유제는 꼭 풀어보고, 숙제라 생각하고. 자, 일단, 자,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 수2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잖아. 맞지? 그지? 수2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배우냐면, 걔네들은 차이를 먼저 확인하면 돼, 얘는. 함수의 극한이란 개념하고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은 차이만 일단 먼저 봐도 이게 정리가 딱 되거든. 봐봐. 함수의 극한을 할 때 우리 어떤 개념을 먼저 배웠어? 수렴 발상 개념 배우면서 요렇게 할 때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좌극한, 우극한 개념 배운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 거야. 어떤 값을 잡아가지고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y 값이 마찬가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느냐 이렇게 따라 내려오느냐. 그래서 그때 이 값이 하나의 값으로 뭐가 되면 결정이 되면 맞지 그지? 그럼 이게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를 따라서 이동하는 컨셉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연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봐봐. 수열의 극한에서의 수열은 이거 선생님이 수원 할 때 내가 한번 언급한 건데 수원이 단원이 총 3개가 있잖아.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근데 수열은 왜 거기에 껴있을까? 수열도 따지고 보면 뭐다? 그렇지, 함수다. 어떤 함수다? 어떤 함수다? 그거 말고 종류 물어보는 게 아니야. 봐봐, 이런 거야. fx가 2x-1인데 an이 2n-1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봐. 차이가 뭐겠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미지수. 그렇지, 미지수 좋아. 그럼 미지수가 어떤 차이가 있니? 미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 저게? 그렇지, 얘는 x고 얘는 n이야. 그냥 심플하게 보면. 그래, x는 어떤 수니? 그렇지, 얘 실수인 거야. 근데 n은 뭐야? 그렇지, 자연수. 이 차이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야. 실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 전체를 그려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도 보고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왼쪽에서 오는 것도 보고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야. 근데 수열의 극한은 봐봐. 이 an이 만약에 얘를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정의역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인 거야. n이 1이면 1, n이 2면 3, 아니 n이 3이면 5, n이 4면 7 이런 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2x-1로 그렸다면 기울기가 이거 y절편이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연속된 직선으로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안 그리고 점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봐. 점으로 가는데 뭘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 이 단원에서 점을 하는데 뭘 하고 싶은 거야? 리미트를 거는데 변수가 누구야? n인 거야. 그럼 n을 도대체 어디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얘는 불연속 점이잖아. 그래프를 따라가는 개념 자체도 없어. 좌극, 우극의 개념 자체도 뭐야? 없어.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3으로 갈 때 an을 구해라. 그 a3하고 똑같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아예. 연속의 개념이. 그래서 아무런 말 필요 없어. 그냥 an을 그냥 주고 어떤 식을 하나 딱 써주고 다음 식을 뭘 구하세요? 극한을 구하세요. 뭐 an 이렇게 집합 표시해 주잖아. 맞지? 그지? 일반항 줄 때 맞지? 그지? 얘의 극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무런 다른 힌트가 없어도 자동으로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입니다를 붙여서 계산을 해보라는 뜻인 거라고. 됐지? 일단 여기까지 한 컨셉 잡고. 됐나요? 자, 그 이후에 봐. 기본적인 극한이라는 연산의 성질은 어떻다? 극한이란 그 연산의 성질은 뭐다?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리미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있으면 맞지 그지? 합차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 리미트 gx 각각의 극한에 대한 합차와 같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 이게 얘 대신에 전부 다 뭐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플러스 마이너스 bn이 되면 리미트 a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bn이 된다. 이런 성질들 있잖아. 뭐 곱하기 여기다가 넣어서 뭐 곱하기 상수를 하면 리미트 바깥에다가 뭐 c를 곱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이제 다 똑같게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산 성질은 동일한데 이 극한이 어디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무한대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 요게 기본이고. 그러면 물어볼게. 잘 봐봐. 그러하다면 봐. 극한이 자연수가 무한대로 가는데도 내가 만약 수렴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수렴이 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 어떤 형식으로 나와야 무한대로 가는 걸 무조건 걸었는데 수렴되는 패턴일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땡땡땡땡땡 해서 뭐 250, 251, 252 쭉 가서 무한대 플러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수렴을 한대. 어떤 느낌이야?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의 예지. 점점 꼭 작아져야만 돼? 꼭 1이어야 돼? 너가 아는 단어야. 어떻게 말해야 되지가 아니야. 이거 너가 아는 단어야. 그래. 아이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도 수렴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수렴을 하는 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0이 될 때 그 0 특정한 값이 아니야. 그럼 수열의 극한은 죄다 다 0으로만 수렴이야? 아니지, 그래. 그러니까 컨셉이 수렴, 봐봐. 무한대로 가는 컨셉을 잡았는데 걔가 수렴을 하고 싶대. 그럼 반드시 어떤 형태의 수렴일까? 불연속 점이라고. 불연속 점이야. 점점점점이 찍힐 거야. 지금 내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점점점점이 찍힐 거야. 그런데 수렴을 한대잖아. 어떤 컨셉일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 점근선이야. 수열의 극한은 뭐 찾는 거다? 점근선 찾는 겁니다. 불연속 점이랬지. 근데 이게 가는데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근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다? 수렴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아까 뭐 0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하는 게 있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 이걸 x 대신에 n으로 줘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리미트를 걸 때 n을 어디로? 무한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식의 위치 1보다 작으니까 맞지, 그지? 감소하는 지수 함수인데 음수 부분 안 그리고 양수 부분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지워서. 맞나? 점점점. 근데 점점점을 하더라도 어디로 가까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 수렴값이 된다. 이런 컨셉이야.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것도 전부 다 뭐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점근선의 개념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방금 이거 얘기 잘 했는데 특별히 생각해봐. 특별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럼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 중에서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거나 자주 쓰이는 그런 수렴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이 단원에서는 그게 어떤 표현으로 나와? 그게 등비 수열의 극한이 먼저야. 등비급수는 이거야. 급수라는 말은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합의 극한이잖아. 그럼 원래는 등차 수열도 합공식이 있고 등비 수열도 합공식이 있고, 근데 우리는 수원에서 배워서 알잖아. SN이라는 개념이 등차나 등비에서만 나오니? 아니잖아. 일반적인 거 막 주잖아. 시그마 써가지고 SN 자체가 그냥 설정이 되는 게 많잖아. 그 중에서 계산이 되는 설정이 뭐가 있었어? 소거되는 꼴. 부분분수라던가. 맞지? 개차로 줘가지고 하나 많은 거 빼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준다던가. 유리화를 했을 때 차례차례 없어진다던가. 뭐 로그 안에 진수끼리 곱해져가지고 약분 해서 소거가 된다던가. 맞니? 그런 식으로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연산을 풀어서 직접 계산을 해보고 소거되는 형태를 잡아봐야 되는 거고,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건 뭐다? 등비수열. 그래서 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R의 n제곱을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해. 봐봐.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이 모양 자체에다가 그냥 리미트를 걸고 그냥 끝일까? 이게 땡이야? 아니야. 실전은 그렇지 않지. 얘를 뭐 하는? 포함하는. 어떤 새로운 F를 준다. 이런 컨셉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를 만약에 내가 X로 잡았다고 해봐. 그럼 F 기준에서는 X가 문자인데 식을 어떻게 주냐면 리미트를 거는데 n을 무한대로 걸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x에 뭐 n 플러스 1제곱분의 뭐 마이너스 2x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4x 뭐 n제곱에 뭐 마이너스 뭐 5x에 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리미트에 걸리는 문자는 누군데? 그럼 여기에 지금 걸린 거야. 맞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예전에 수원할 때 맞지, 그지? 그때는 이제 x의 n제곱이 포함된 이런 걸로 했단 말이야. 수투할 때, 함수의 극한 할 때. 어떻게 했니? 이거 x 할 때. 범위 나눴잖아. 그 범위가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마이너스 1에 걸릴 때, 마이너스 1하고 x가 1일 때, x가 1에 걸릴 때, 1보다도 x가 더 클 때.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뭐야? 수열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등비겠지. 꼴 자체가 등비수열의 극한이 뭐? 수렴하는 조건. 근데 그 중에서 얘는 빼고 얘 제외시키고 요것만 빼오는 게 이제 뭐야? 이게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지금 우리 수능 특강 풀어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따로따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봐봐. x의 n제곱 걸었지. 그럼 이거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준다고. 예를 들자면 뭐 3x-2의 n제곱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3x-2가 뭐 1하고 마이너스를 살 때. 이거 전체가 무슨 역할? 이거 전체가 무슨 역할인 거야? R 역할인 거야. 맞지?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들. 됐나요? 자, 요게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에서의 컨셉이고요. 됐죠?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면서 좀 익힐 수가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기억할 거는 요 정도. 그리고 특별히 수열의 극한에서 이게 등비수열 요거 자체로도 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얘를 어떻게 하는, 포함하는 어떤 다른 식, 어렵게 주는 식에 대한 거, 알겠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아까 뭐가 없댔어? 연속의 개념이 아니니까. 좌극, 우극이 없댔잖아. 근데 좌극, 우극이 없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는 컨셉인데 극한값을 구해야 할 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뭔가 유형적으로 봤을 때 풀이를 해본 적이 없는 유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산을 못하는 유형이 나오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래도 연속의 개념이 있으니까 좌극, 우극 이런 걸 하면 억지로라도 극한값을 찾거든. 근데 특별히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초월함수랑 다항함수 같은 게 막 섞여 있는 거야. 어떻게 할래? 극한값.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건 있잖아. 사실 수2에서 함수의 극한할 때도 개념은 다 똑같이 나와. 이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 개념이 없는 게 아니야. 단지 걸어주는 리미트가 좀 다를 뿐이야.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봐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뭐 범위를 나눠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수능값이 얼마입니다.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내가 직접 못한다고. 그러니까 막 초월함수랑 지수로그 삼각이랑 2차, 3차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주고 막 어렵게 준다고. 근데 그거에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어렵게. 근데 그 와중에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수열처럼 생각이 되니까 리미트에 걸린 문자가 n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x나 세타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뭐겠니? 상수 취급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극한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그런 유형이 뭐냐고. 이거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야, 사실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줬으면, 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돼. 네가 아는 거고, 수2에서도 했던 거고. 내가 특히나 이런 거,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수 형태가 식으로 주어지고, 리미트를 걸었다고 해볼게. 그럼 이 분수 형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0분의 0 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이런 컨셉이면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테크니컬하게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지수랑 삼각이랑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뭐 2의 x제곱 뭐 2의 x제곱도 붙었다가 뭐 다항식 x제곱도 있다가 막 섞여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을 구하래. 뭔가 세팅을 잘 준다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다? 내가 직접 계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다? 잊어버리지 마. 샌드위치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웃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표현한 거야. 못 알아듣게. 실전에서 그렇게 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공식 문제를 있잖아. 쉽게 주면 어떻게 내니? 대놓고 조건식에 부등식을 줘. 맞잖아. AN이라는 식이 뭐 어디랑 사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뭐 an 앞에 n제곱이 곱해져 있고 뭐 밑에 사인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양변에 똑같이 n제곱 곱하고 양변에 똑같이 해갖고 부등식 그대로 준다고 그냥. 변형만 한 다음에 좌변 우변에다가 리미트를 걸면 똑같은 극한값이 나오면 가운데 것도 똑같은 극한값. 근데 아까 그 질문에서 제가 생각한 답 중 하나가 저는 모르는 극한을 주었을 때 저는 그 값을 그냥 알려주는 그런 컨셉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이제 뭐냐면 변형이지. 변형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너는. 리미트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an이 뭔지 식도 안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n제곱분의 3an을 하면 이게 뭐 5다. 요렇게 줄 테니까 이걸 변형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표현을 잘 못했다. 너무 아니 그 전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래서 이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표현을 잘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맞아. 요런 것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샌드위치 공식을 아이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쉽게만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이 정도? 이러고 막 넘어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되게 어렵게 낼 때가 있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거는 뭐랄까 마음속에 그때 이거 한 번쯤 들어봤던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도 안 준다는 얘기야. 이런 조건 자체도 안 주고 그냥 대뜸. 근데 부등식을 숨겨 놓는 거야. 그 부등식 자체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부등식 자체를 내가 찾으면 샌드위치 공식이 되는 거야. 대체적으로 뭘 많이 주냐면 삼각함수를 많이 줘.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를 주고 그 양변에 뭐 해가지고 변형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원 같은 걸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 기울기를 만약에 뭔가 내가 AN이라고 잡아봐. 그럼 AN의 기울기가 만나려면 이 기울기보단 작고 이 기울기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주면 좋겠니? 그냥 숫자로 좀 이게 그냥 숫자가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도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원도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 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기울기 자체가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 큰 기울기는 무슨 n, 무슨 n. 작은 기울기는 무슨 n, 무슨 n. 이런 식으로. 원을 주고 그러면 접선을 구하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원이라는 예를 주면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원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구해라. 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줄 때 리미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 기울기보단 작고 이 기울기보단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부등식을 만드는 컨셉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쯤 기억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요거는 사실은 출제가 진짜 많이 되는 유형이야. 맞아. 이거는 빈출은 맞아. 실제로 내신에도 많이 나온다. 요거는 연습. 아마 우리 수특 풀면 비슷한 문제도 있을 거야. 실제로. 됐지? 요 정도 해놓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뭐 기본적인 발산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맞지, 그지? 그리고 뭐 이런 컨셉은 다 알아야 되지. 방금 내가 이거 얘기했지만 뭐 영분의 용꼴, 그러니까 똑같은 수열인데도 영분의 용꼴 줄 수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줄 수 있는 거고, 맞지, 그지? 요런 것만,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구조 자체가.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 왜? 함수의 극한에서 안 배운 거잖아.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극한값 구해보세요.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수열의 극한이 아니어도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운 거였고. 근데 R에 n제곱이 포함되는데 뭐 등비수열의 극한 해서 뭐 수렴하는 조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상 수열의 극한에서 사실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x의 n제곱으로 배우기도 해. 하는데 이거를 뭐 대놓고 수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맞지, 그지?
어쨌든 요 파트는 꼭 나온다. 그리고 당연히 급수로 넘어가면 일반 급수 나오고 등비급수 나오고, 그리고 급수와 극한의 관계에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문제도 나오고. 됐지?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풀어보자. 됐지?